정치를 건강하게 정치 주치. 오늘도 저희 옆자리에는 신현영 전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잘 지내셨죠? 너무 더워가지고 네. 다들 온열 질환 이런 부분에서 뭐 서울이 힘들어하는 37.1도? 아, 정말 벌써 7월 초인데 그럼 앞으로 네. 7월 8월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더운 날 또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정권이 바뀌어서 음. 조금 국민들의 불쾌 지수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뉴스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구나. 뭔가 일하는 정부구나. 사실 지난 몇 달간은 대통령 없어도 그냥 대한민국이 굴러갔었잖아요. 굴러갔죠, 예. 굴러가긴 한다는 걸 느꼈는데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어떤 정권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한 달은 그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바쁘시죠? 환자 돌보랴 또 이렇게 유튜브 참석하시랴. 아유, 제가 JTB에 강연하시랴.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 했더니 그 주위 반응이 정말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신다. 똑순이라 막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많이.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성실성으로 한번 네. 또 오늘 임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사이에 제가 이제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그 다음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문서자료와 PC 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의원님? 예,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내란 특검보다는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민중기 특검 첫날에 치우침 없이 특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압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윤상현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인했던 그랬죠. 기억이 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좀 해줘라. 했던 윤 대통령의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에 있어서 김영선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예. 이분은 또 정말 놀랍게도 검사이면서 또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 예. 출마하겠소라는 약간의 그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가 또 예. 문제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가 사실 김상민 그 검사를 챙겼죠. 챙겼죠. 왜냐? 예.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보답해줘야 된다. 이런 보훈 인사를 22대 공천에서 하려다가 이제 발목 잡혔다. 인재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22대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100여 명은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올바른 공천 대상자인가? 아니면 나는 특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제대로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한 것을 수사하고 실제로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발되는 그 총선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이 되는 과정들이 좀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예. 가끔씩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댓글로부터 많이 혼났습니다. 여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라고 해야 된다고 댓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지상파 방송 뉴스를 봤어요. 예. SBS, MBC, KBS를 봤는데 예. 뉴스 때 김건희 여사라고 김 여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떤 때는 김건희 씨, 어떤 때는 김건희 여사 그랬는데 예. 댓글에 앵커가 왜 피의자를 예. 여사라고 하느냐고 혼났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용인을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예. 그래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김건희 씨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 JTB 뉴스 유튜브 그리고 방송에서는. 효율적으로 줄여서 윤건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명태균 녹취록에 저도 이렇게 지금 기억이 생생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 일을 좀 해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던 그 파일이잖아요.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취록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16개 김건희 특검에서의 수사 하나 중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사건이 있고 명태균 씨에 대한 그 수사들이 다 이 특검으로 이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김건희 그리고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상현 사실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그 윗선까지의 개입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정제를 하겠다라는 특검의 그런 의지가 익혀지는 오늘입니다.
자료 다 파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 증거인멸, 지금, 네. 뭐, 지금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데, 이미 핸드폰은 다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겠죠. 핸드폰 다 봤을 네. 겁니다. 그 안가 효동 사인도 다 핸드폰 보냈다고 막. 그렇죠. 되게- 정권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면 음. 그 전에라도 하는 것이 핸드폰 바꾸는 거일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그런 정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핸드폰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적어도 우리가 통상 2년에 한 번씩은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저도 물건을 한 번 쓰면 오래 써요. 그래갖고 예. 사실 자동차도 제가 11년째 쓰고 있는데 국회의원 4년 하면서 왜 렌트 안 하고 옛날 차 쓰냐고 컴플레인이 되게 주변에서 많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물건을 오래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바꿀 때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생각 듭니다. 근데 주변에서 또 핸드폰 오래 쓰니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작동을 잘 한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해를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쵸. 바꾸면 또 뭐 굳이 나쁠 건 없는데 이 정치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바꾸면. 그리고 핸드폰이 사실 컴퓨터기 때문에 이게 구동력이 떨어지거든요. 배터리도 빨리 소모가 되고. 예, 그래서 2년마다는 바꿔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 그 대변인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일했던 기록들이 소중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난감해가지고 교체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윤상현 현 의원의 그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파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특검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